네, 정치 속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 바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역시 1등 후보인 탓에 도처에서 검증 공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배 부장, 어서 오십시오. 자, 문 전 대표에 대한 검증 공세가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 부분하고 아들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 역정은 곧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겹쳐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했고 민정수석했고 사실상 동지이자 그렇죠.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무현의 문제는 꼭 문재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의 이런 문제 거기에서 왜 제대로 역할을 못했느냐 이런 걸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뭔가 문재인이란 그 정치인의 어떤 이 역량이나 아니면은 도덕성에 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계속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어떤 그 결정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나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타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 문제는 사실 뭐 역대 어떤 후보도 다 이건 항상 민감하게 다루는 네거티브 소재였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최순실, 정유라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격은 하는데 뭐 일부는 아직도 논란을 빚지만 또 일부는 선관에서 또 아니라고 또 확인을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와서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 전 대표 또 안보관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안보관은 사실 지금 경선 국면에서는 그 공격이 좀 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움에서는 뭐 문재인의 안보관이 뭐 어떻다고 다 그 진보 지지층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 중도층이나 보수층들도 사실은 여기에 경선에도 들어오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에는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안보관 문제가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게 본선에 가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스스로 안보에 대해서 강하다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네, 이 본인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버린 상황이 됐는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 공수 여단장 할 때 거기서 표창받았다. 사실은 표창받은 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군복무 잘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거를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랑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의 민심에 불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주 5.18을 겪은 광주 시민들한테는 이건 상당히 아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정심성이 없었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적극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거의 다 부산 대통령이란 거하고 겹쳐버렸어요. 이 오거돈 부산 선대위원장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 얘기긴 하지만 과거 부산 정권하고 이거 오버랩되면서 허봐라 또 부산 정체성 아니냐 거기다가 전두환 표창 이거는 호남 민심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호남에 올인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호남에서 위기감이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호남의 중장년층에서 이거 다시 문재인 전 대표 못 믿는 거 아니냐. 결국 부산 정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이 다시 뒤집어지고 있다. 대세론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전 캠프의 이 조직력이나 기존에 닦아왔던 이 기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뒤집을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바닥에서 뭔가 움직임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 뒤집을 정도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상당히 다급한 거죠. 이 경선이 광주 호남 이쪽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이 27일 날 시작되는데 여기서 역전된다거나 혹시나 아니면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대세론이라고 그랬는데 대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 전 대표는 내일 대전을 들른 다음에 바로 전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북으로 훑고 또 이틀 뒤에는 또 광주 가고 전남 가고 그래서 한 이 2번 정도의 일정을 빼고 나면 거의 호남에서 살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호남의
기반을 확실하게 왜 다져두겠다 이런 겁니다. 네, 여전히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뭐 대세론 유효합니까?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건 아닐 겁니다. 네. 근데 대세로는 뭐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지금 오히려 이제 예선이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 예선을 넘어간다면 일단 대세로는 살아 있는데 예. 문제는 압도적인 대세가 되긴 힘들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선거는 이 55 대 싸움이죠? 45든 네, 몇 네. 프로 차이가 안 예, 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관건은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함께 안보관 공격이 아마 예. 본격화될 겁니다. 네, 네. 검증은 이때부터 시작인 거고요. 예, 예. 이 안보관 문제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해서는 네. 계속 공격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걸 아마 이 약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반대쪽 진영이 하나로 합쳐지느냐 아니냐죠. 예. 저쪽이 하나로 합쳐지는 움직임이 있는 순간에 네. 대세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파고를 문 전 대표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대세론 유지의 관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 부장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